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네, 선생님,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 어리석게 물었는데 음, 정말 지혜롭게 대답해주는 우문현답 시간이 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시영 선생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음, 한참 이전에 내 대답은 행복이라는 것의 출발점, 또 행복이라는 것의 본질은 자기 만족, 음, 자기 즐거움이다. 그렇게 9글자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중간에 생각을 해도 정말 그 말씀이 새록새록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서요. 음,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이 행복이다. 음. 그 뜻풀이를 좀 해주시죠. 이름이 있으면 이름풀이 해주시듯 행복이라는 게 자기 만족이다. 또 자기 즐거움이다. 그러시니까. 행복이라는 건 글자풀이 해보면 행자는 그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행운, 행운. 요행. 그렇지. 아무 네, 데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또 그러네요. 누구 한테나 오는 것도 아니고. 아하, 아무 때나 오는 것도 드물게 오는 거. 행운, 요행은 그렇죠. 그래, 드물게 오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인 거지. 그 뜻을 아니까. 아유,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막 웃게 하는 것도 자주 오는 게 아니고 드물게 오니까 마음껏 웃어도 되죠. 이게 복이니까 행복인 거죠. 네, 행복의 글자 뜻만 풀어보면 명확해지네요. 어쩌다 오는 복, 그게 행복이네요. 그러면 굳이 어쩌다 올 필요가 있겠느냐. 자주 오면 바다익선이라고 더 좋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려면 자기 만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장치나 조치나 마음가짐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네요.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들은 네. 자기한테 이제 불행한 것이 닥치더라도 네. 요걸 어떻게 바꾸면 행운으로 바꿀 수 있을까 네네네. 하는 이제 꾀를 부리는 꾀를 거예요. 부리는. 그 꾀를 부린 것, 힘보다 꾀라고 꾀를 부린 것을 책으로 정말 아름답게 쓰신 게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지만 그걸 살짝 봐도 나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지금 행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행이 오더라도 그거 꾀를 부려서 행복으로 느끼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숱하게 많은 예가 있겠지만 그 중에 떠오르시는 예가 있다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고진감래잖아. 고진감래. 네. 고통이 오래 지나면 네. 고통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 고통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죠. 젊은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러죠. 요새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안 사도 될 거 뭐. 왜 일부러 그렇지. 지금 상황이 우리가 자랄 때하고 다르잖아요. 네네네. 고통이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거는 내 생각이고 젊은 사람들 만나면 우리 때가 행복했다고 그래. 그때는 뭐 스트레스 줄 것도 없고 말이지. 네네네. 이런 얘기야. 자기들은 지금 뭐 공부 죽자고 해도 네네. 뭐 집 살 돈도 없고 뭐 빚 맞지고 말이지. 맞아요. 직업도 네. 없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그런 거 같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행복이라는 것도 개념이 조금씩 바뀔 거거든. 네. 딱히 여기 행복하다 이것만은 아니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 만족이 먼저 있어야 행복이 출발할 수 있는데 만족감이 있어도 행복을 못 느낀 사람 많아요. 그렇죠. 네. 오늘 유튜브에서 봤나 뉴스에서 봤나 저 청량리 어디서 빌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네네. 그게 시가로 뭐 40억이 된다나 400억이 된다나 그런데 네네. 빌딩을 하니까 지금 한 400억 정도는 되겠네요. 뭐 네, 모르겠어. 근데 그걸 전부 고려대학에 기부를 했더만. 와. 그래 가난하게 고려대학 공부하는 경사 사람들은 났네요. 이제 학자금.
근데 이제 그 기부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보니까 네. 노부부가 아마 80대 넘었어. 예. 근데 이제 기억도 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아 이거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부가 인원을 해서 이제 고려대학교에. 근데 난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인데 그 부인이 예.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예. 왜 기증하도록 생각을 했는가? 그랬더니 자기는 일생 동안 돈을 써본 경험이 없대요. 어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랬겠어. 그러게요. 학교도 못 나왔어. 초등학교. 네. 그래가지고 일만 하고 저축하고 일만 하고 저축하고 그런 노랭이가 된 거예요. 예, 예. 돈을 쓸 줄 몰라서 못 썼다고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리더라고. 그러네요. 돈을 쓸 줄 몰라서. 그래가지고 그만한 재산을 했는데 더 그거 한 거는 뭐 10년인지 20년인지 전부 그 세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오래 있어. 예, 예. 그 집세를 안 올린대요. 와.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통을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 것 같아. 네. 미루어 짐작하건대요. 그래서 네. 내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저렇게 그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네. 무학이라는 게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렇죠. 가난해서 못하는 네. 건데 그런 사람도 저런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네.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보니까 전부 미국에서 살더라고. 아하. 공부를 시켜가지고. 예, 예. 근데 그 자녀들도 전부 사인해서 이건 또 놀라운 이야기네요. 기부하라고. 네. 기꺼이 그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부모 의견을 쫓아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보고 내가 네. 역시 머리에 뭐 지식이 많이 들어있다고 저렇게 되는 건 아니구나. 네, 네. 그래서 내가 내 혼자 생각해서 머리에 지식이 들지 않더라도 네. 저런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네. 머리에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노랭이 짓 하는 사람이 많아. 오히려 더 심하게.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진짜. 온갖 수를 다 써.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놓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내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재벌까지는 안 돼도 이제 무슨 이제 상당히 부잣집이었었던 네. 이름 대면 뭐 안다는데 이름은 나한테 안 가르쳐주고 이해하니까 그 아들한테 그 재산을 다 넘겨줬어. 네, 아들한테. 굉장히 많은 재산이었겠네요. 네네. 넘겨주고 집도 넘겨주고 뭐 그랬나 봐. 예.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같이 사는데 이제 어머니가 불편하니까 나가겠다고 말이지. 나가서 이제 혼자서 살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돈 많게 살아놓으니까 말이지. 물정을 모르는 거야. 아, 세상 물정을. 네. 지금 집세가 얼마인지 뭐지. 그러겠네요. 뭐 버스비가 얼마인지 그러겠네. 2천만 원만 주면 내가 나가서 산다는 거야. 아, 2천만 원. 네. 2천만 원 가지고 나가서 방을 얻겠어요. 뭐 하겠어요. 맞아요. 요즘 시세에. 네. 그러니까 뭐 소송을 했다나 뭐 누가요? 아니 엄마가 했겠지. 네네네. 그렇게 가족 다툼이 있다 그 얘기인데.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그다음에 2천만 원만 주면 나가겠다. 뭐 그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일어났어요. 네.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거는 돌려받기 어렵다는데. 이미 준 돈은. 어허. 그러니까 네. 앞에 이 얘기, 뒤에 이 얘기를 얘는 그냥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들은 대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내 얘기가 그거예요. 머리에 지식이 막 들었다고 해서 현명해지는 건 아니다. 비록 공부를 못해서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지혜는 지식하고 관계없어.
지혜로워지는 거다. 네. 그래서 나는 그 고려대학에 기부한 그 어머니가 그 연세가 많아서 이제 할머니라고 불러야 되겠지. 네. 그 할머니가 나는 돈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썼는지를 몰라서 생각다가 고려대학에 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하필 고려대학이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고려대학 나와. 예. 그랬구나. 어떤 분은 또 카이스트에 전 재산을 그런 기부하기도 것도 하고. 있고.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원래 부자였느냐? 그렇게 보면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아니죠, 정말 그건. 한두 푼 먹을 거 아끼고 입을 거 아껴가지고 모은 돈을 전액 교육 사업에 이렇게. 그게 내가 지금 막 하는 얘기는 그런 이제 머리도 들고 돈도 이제 사회적으로 뭐 굉장히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은 기부를 하죠, 하기는. 네. 하지만 꾀를 부려서 음. 자기 계열사가 있든지 뭐 네, 자기 네. 또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곧다가만 기부하는. 네네네. 예. 그렇게 할 바에 뭐 학교를 하나 세우든지 그지. 네. 뭐 그런 공익적인 게 아니고 음. 예. 그걸 빼돌려서 요 갖다 놓고 요걸 요 갖다 놓고 네네. 이제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음. 너무 그 이제 머리에 지식이 든 사람이 그 노랭이 짓을 하니까 네네. 그게 좀 더 마음이 안 좋더라는 뜻이죠. 그러게요. 선생님,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 주셨잖아요. 하나는 그 정말 돈 쓸 줄 몰라서 고려대학교에 기부했다는 할머니 이야기하고 전 재산을 다 주고 2천만 원도 안 줘서 소송을 했다는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행복이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이라면 과연 어떤 할머니가 더 행복했을까?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떠나서 정말 자기 만족과 즐거움으로 행복해지려면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것을 떠난다. 그러므로 자기 만족이나 즐거움을 좀 찾기 위해서는 배움을 떠나서 내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필요할 텐데, 지혜를 여기서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보자면, 다른 사람한테 복이 되고, 나한테도 기쁨이 되는 일은 뭘까?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지혜의 아주 핵심일 수 있겠네요. 그럼 예. 적응력이. 적응력. 그러니까, 이 꾀를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이득을 주고 나한테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럴듯해 보이게 만드는 게 그게 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꾀가 아니고 네. 반대도 꾀야. 아하. 좋은데 머리를 쓰는 것도 꾀야. 그렇죠. 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그렇죠. 가질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선생님 복지 상담 또 이제 사회 복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느껴요.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너무 절대적으로 돈이 없으면 행복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제도가 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 네네. 돈하고 행복은 관계가 없다고 그러지만 관계가 있어요. 많으면 행복한 거지. 네. 그러나 사회 제도가 다른 데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집단에 의존해가지고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하고 뭐 상한 사람들은 무료로 학교 다니고 뭐 무료로 병원 다니고 뭐 말이야 좋지요. 네. 좋지만은 그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서 낙후되는 사람은 그래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좀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또 국가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는
그게 복지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복지 전공 안 하신 선생님이 복지 전공한 저보다 더 잘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행복의 질이나 양도 굉장히 좌우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됐네요. 그게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 브루나이 공화국에 한번 선생님 다녀오셨다고. 그렇죠. 쉽지 않죠. 예, 거기는 모든 걸 국왕이 다 국민들한테 정말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다 해주면서. 그거는 비교하자면 말이죠. 네. 우리가 화초를 온실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거하고 야생화하고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네. 비닐하우스에 들어앉은 그 화초는 네. 사람들이 물을 다 줘요. 온도도 맞추고 습도도 맞추고. 네네네. 그 가만히 지는 커만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야생화는 바람 불면 흔들려야지 가물면 물도 못 먹지. 네네. 이걸 스스로 겪고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그것도 조건을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저 같으면 야생화를 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야생화는 이제 그걸 행복이라면 적응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네. 적응력이 적은 거예요. 네. 이 우리 집에도 말이죠. 네. 이게 뒤가 이제 산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러니까 고양이가 종종 내려와. 요 이 유명한 뒤에도 한 마리 이제 있죠. 네.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예요? 이제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문을 열어놔도 이 안에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들어오는데 어. 한 마리가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사람 예. 겁도 안 내죠. 약간 얼룩이. 그러니까 맨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조금씩 남겨서 줘. 예. 그거 받아 먹기 시작하면서 저는 자기가 먹이를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게 흔히는 우리가 야성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네네. 자 그러면 어느 게 행복할까? 제가 막 뛰댕기면서 쥐라도 한 마리 잡아서 먹는 게 네. 행복할까? 아니면 목을 빼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먹이줄 뭘 사람들을 주는 위한 걸, 받는 것이 행복할까? 야, 이거 그건 뭐 고양이한테 안 퀘스천이네.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네네. 예, 우리 사람들로 치면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네. 그것이 더 값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통해서 행복이라는 게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자기 만족, 즐거움 하는 것에 떠오르는 예로 선생님께서 고려대학교에 전 재산을 기부한 할머니와 아들한테 다 주고 소송을 한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저는 배울 수 있었고요. 또 고양이 예를 통해서 적응도 또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는데 과연 어떤 적응이 더 행복할 건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 지혜 또 적응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다음 시간에도 뭐 이번에는 행복 시리즈로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생각하지 말고 예. 여기 와서 생각해. 그래야 정문 정답이 되지. 저번에 이런 수업 어때? 라고 제가 한번 올렸던 것처럼 여기 몇 분이 오셔가지고 각자 질문을 던지고 서로 답을 해보고 행복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언제 한번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너랑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